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나우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 시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고민도 있고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잠재우시고 또 투자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블록체인 거버넌스 위원회 배재광 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가장 이익이 되는 말을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배재광 의장과 함께 든든한 이 시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 코멘터리로 코인나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빅 이슈 하면 많은 분들이 위믹스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선 주식 방송에서도 위믹스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위믹스 상장 폐지에 따른 위메이드의 주식 폭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중에 10% 넘게 오르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요.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이 되었죠. 아마 법원의 발표에 따라서 오늘 또 주가도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8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왔고 7일까지 결정이 확실히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측되십니까? 예, 일단은 어떤 하나의 승부를 예측하기 전에 일단 위믹스의 상장 폐지로 인하여 사실 위믹스 코인 자체가 위메이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그러한 위험의 연동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좋을 때는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쁠 때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락이 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물론 8일 전에는 나올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6, 7일경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늘 심리를 끝내고 아마 상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공방을 주고받을 겁니다. 이후에도 서류로서. 그리고 법원은 최종 한 6일 내지 7일 정도의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예측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위믹스 투자자는 협의체를 꾸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닥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P2E 코인 관련해서 컴투스나 넷마블 등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지켜보고 투자자들이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P2E 코인 자체가 아직 글로벌하게 성숙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코인이 그렇지만 특히 P2E 코인 자체는 현실적으로 아직 성공 모델이 아주 희박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은 과연 이 미성숙한 시장에 너무 급하게 들어온 코인들이 좀 초기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초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를 못 채워줌으로 인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발생하고 특히 이제 P2E 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MMORPG 게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컴투스나 넷마블도 이제 후발주자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P2E 게임은 투자자들께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철저하게 이 성숙된 시장에서 좀 결과들이 어느 정도 보일 때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물 앞에서 숭늉을 마시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주 코인의 코멘터리는요? 네, 우물 앞에서 숭늉을 찾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사에도 관심을 가지자. 이런 두 마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멘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코인 Y로 이어지겠습니다.
코인 와일 시간입니다. 왜 코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사실 그 전에 이 시장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나 우리의 궁금증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세세하게 초대 손님 모시고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이시고요. 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코인 코멘터리 시간에서도 위믹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번 재판부는요, 사실 지난해였죠. 피카 프로젝트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던 그 재판부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강성호 회장께서는 최종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그 배재광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적했었던 것처럼 작년에 그 피카 프로젝트를 보면 거래소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아울러서 그 가상자산업계의 법원이 자꾸 개입을 꺼린다는 측면에서 다소 그 거래소들의 승소 가능성을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의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말씀드리면 유통량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 중 한 60여 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유통 계획이 없고, 또 2개 같은 경우는 이미 유통 계획을 초과를 했다는 그 비례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일각에서는 그 위메드의 승소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사실 승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끝까지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라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럴듯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식시장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44,0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요. 마감은 4% 상승권역에서 마감을 했죠.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오늘 위메이드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위메이드 상패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하한가 진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 거래까지 하면은 18%가 빠졌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전 가격대와 비교했을 땐 100%가 올라야 거의 본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이런 회사의 대응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분들이 오늘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쏠리는 종목에 조금 강력한 투자 심리가 쏠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일단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메이드의 상패를 조금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심리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내가 이 종목을,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게 당연한 심리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도 개인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떠났습니다. 맞죠? 개인이 그러니까 그 그렇죠. 심리로 인해서 계속 사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이럴 때는 사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에서의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일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하한가 나온 이후부터 한 3거래일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단기 수익성을 따지는 투신과 사모펀드의 물량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고,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혹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악재로 떨어진 부분을 다시 되돌림을 조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이제 반등에 대한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보시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해당 부분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법원이 유예를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매수 흐름을 수급 현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성우 회장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패에 대한 박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9월 30일 날 네. 탁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네. 그래서 그 10월 10일부터 5개 원화거래소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10월 10일부터 적용하겠다라고는 공통 가이드라인, 그리고 비트를 비롯한 이번에 4개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나 각사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그 위메이드치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유통 물량이라든지 공시에 대한 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벌칙이 내려지고 최악의 경우는 상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발행사인 위메드와 그리고 심사 상장 폐지 심사를 하는 닥사 4개 원화거래소 간의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닥사를 비롯해서 5개 원화거래소가 사전에 그 공통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심사의 기준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두 번째는 과정마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각 거래소는 그 해당 발행사에다가 통보를 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미 위믹스 물량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그 코인 거래방을 통해서 물량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보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런 그 상장 폐지라고 하는 마지막 악수까지는 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닥사라든지 4개 원화거래소 그리고 발행사인 위미드 역시 똑같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겁니다. 그러면 발행사와 닥사 그리고 4개 원화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공통점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의 객관적인 공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 그리고 보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가이드라인의 사전 공지 점검이 되지 않은 거래소 측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핵심은 바로 심사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부분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위믹스 상패 이 사유에 대해서 닥사에서 공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죠. 조금 나는 억울하다, 우리 쪽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강 의장께서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 상장 폐지라는 것은 제가 코스닥을 설립할 때부터 상장 규정을 만들고 상장 폐지 규정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실상 상장 폐지를 코스닥 상장 폐지를 제가 정리를 하고 한 결과입니다. 그럴 때 나스닥이나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규정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래 나스닥과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장 폐지나 상장의 사유는 쟁송의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위법적인 사항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재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내가 상장이 안 됐어요 또는 상장 폐지됐어요 라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각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입장을 법원에서 취했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법원에 충분한
협력을 얻어서 그런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같은 것을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 거래소도 지금은 이제 아주 초기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재량의 문제가 아주 넓게 인정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 결정의 사유로 이제 얘기한 것은 닥사에서 3가지죠. 중대한 유통량의 위반이 있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 다음에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았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이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믹스 측에서는 반론을 했죠. 일단 업비트의 갑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은 뭐 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정확한 원인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상장 폐지시키느냐라는 반론. 그다음에 소명 과정과 결과의 불투명성. 소명 과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소명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타 프로젝트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쟤는 왜 안 하고 나만 처벌해요? 이런 얘기죠. 흔히 그것을 이제 불법의 평등성이라고, 불법의 평등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가, 원인과 이런 것들이 이 중대한 유통량의 위반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믹서가 원래 이제 올 초가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작년 12월에 걸쳐서 코인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팔고 공시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위믹스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1월 달에 그것이 밝혀져서 시장을 상당히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봤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더 발생한 것이죠. 이것의 심각성은 분명히 경고돼야 됐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은 닥사라는 집단은 과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또한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이제 이 사유라는 부분들을 좀 법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2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부 사람들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한이 문제를 키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성우 회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가 27개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원화거래소는 달랑 18%인 5개, 그리고 82%에 해당되는 22개가 원화거래가 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입니다. 그러나 27개소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원화거래소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13개 거래소에 이믹스가 상장된 만큼, 그리고 특히 이믹스 토큰은 김치코인의 대표 코인이면서 물량이라든지 시초 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그 13개 거래소가 각자가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리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믹스 토큰과의 사전 충분한 교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경고,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을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7개 거래소 중에서 달랑 원화거래소가 5개고 그중에서도 4개 거래소만이 위믹스가 상장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독과점 형태로 어떻게 보면 4개 거래소가 배짱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시중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서 차제에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에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 투명화, 성장성을 위해서 하루속히 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바가 결국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쟁점은 무엇일지 좀 구체적으로 배재강 의장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각자의 양쪽의 네. 이제 측면의 주장들이 이제 충분히 나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 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강승호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경쟁 체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고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제도라는 것은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은 인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거래소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하게 강구해서 이 경쟁 체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위믹스 입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핫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 KB국민은행의 전 행장님이셨던 이건호 전 행장님께서 의견들을 발표를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건호 행장님께서는 첫째,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장 폐지를 한다면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와 상장 유지가 어떤 것이 더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가라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상장의 폐지의 여부는 거래소의 재량이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투자자 보호라는 것들에 대해서 형량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째로 보게 되면은 이 이해 상충 행위가 있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투자자 보호와 이해 상충 행위가 사실은 이제 이 믹스에 존재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유통량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해상충의 행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믹서 자신이 먼저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유통량의 문제를 냈다. 유통량의 뭐 불투명성 이런 걸 제하고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코인 시장에서 통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프로젝트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예, 또 두 번째로는 상패 결정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5대 거래소에서 상장된 프로젝트들이 위믹스보다 문제가 없는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코인들이 사실은 위믹스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를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패 결정의 공정성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쟁점은 되겠지만 누구나 다 가슴적으로 감성적으로는 그렇지 위믹스보다 더 못한 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믹스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으로 다가가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불법의 평등성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 누구를 때렸어. 근데 누구는 더 나쁜 사람은 살인을 했어. 근데 난 처벌을 받았어. 근데 왜 제 살인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그건 잡히지도 않았고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처벌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불법의 평등성이죠.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기는 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투자자들이 협의체를 조성하고요. 닥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보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강성우 회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장 폐지되었을 때에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가상자산법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그 세 가지 대화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가장 현실이 되고 있는 위믹스인 경우는 지금 어차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등을 심사하는 걸 감안을 해서 거래소와 그 발행사인 위메이드 간에 한 번 더 재고를 통해서 위믹스 생태계를 새롭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밖에 아직 없다 하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법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디지털 자산법에도 투자자 보호까지는 별로 신통한 규정이 없다. 여기서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약관법에 의해서 거래소 그리고 발행사, 투자자 3자 간의 균형된 시각을 반영한 표준 약관을 금융당국과 거래소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표준약관제를 승인을 하고 그래서 거래소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물량, 공시, 상장, 유통, 폐지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표준약관제를 시행을 하는 게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표준약관제를 시행을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들이 승인한 그 약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 당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약관법에 의한 거래소, 발행사, 투자자 3자의 균형된 입장을 반영한 표준 약관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으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7일까지 우리가 결정을 할 거고 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뭐 이번 주 흐름 보면 참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7일까지 네. 어떤 전략을 세워서 위메이드 관련주를 좀 들고 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아까 수급 보여드렸을 때 하한가 나왔을 때 개인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개인은 매도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 트레이딩 물량으로 들어온 것들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생기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단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거기에서 대응을 잘 못하시게 됐을 때는 자금이 묶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투자를 지양하시는 방향으로 해당 섹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당일 매매 정도로 좀 끝내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조금 그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자는 그런 이야기셨던 거죠? 네, 일단은 뭐 네. 당연히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까지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기다려볼 필요 있겠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대로 정말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배재광 의장께 좀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믹서 사태로 인하여 이 코인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리스크를 공유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믹서가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었기 때문에 P2E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P2E 코인들 간에 예를 들면 컴투스, 그다음 넷마블 다 정말로 지금 현재로는 좀 신뢰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P2E 코인을 바라보고 또 P2E 코인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성숙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믹스 사태로 본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코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래소 상장 규정에도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의장님 의견 함께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MMORPG 게임에서 나온 것이 P2E 게임이거든요. MMORPG를 보면 리니지부터 보게 되면은 리니지가 나오고 게임 아이템 거래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게임은 게임 아이템이 절대로 그 거래소보다가 게임 아이템의 거래가 더더욱 우선시되고 먼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믹스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사실은 거래소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코인처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리스크를 크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 거래소가 필수인 게 아니고 게임 아이템처럼 개인 간의 거래,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서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집단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위믹스가 꼭 상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기 생태계를 만들고 좋은 코인을 만들었다면은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상장에 목을 건다. 이것은 조금 저는 위믹스 또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영국 대표님이 위믹스는 상장 폐지됐더라도 우리의 갈 길은 생태계는 계속 만들어간다. 이런 말은 상당히 좀 투자자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거래소에 대한 질문도 생깁니다. 코인 거래소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 중앙화된 거래소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심이 아니고 코인 거래소가 중심이 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코인시 생태계의 건강성 또는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세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P2E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믹스가 P2E의 대표 주자라고도 많이 불렸는데요. 제가 아는 P2E는 돈을 버는 게임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예, P2E 게임은 이제 게임도 즐기고 그 결과로서 수익도 얻는다 이런 것이 용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여기 허용이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는 MMORPG 리니지부터는 모든 게임에 게임 아이템을 얻게 되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또는 자신들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사실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P2E 게임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코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인터넷의 발전의 방향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시 인피니티라는 좋은 회사가 하나 해외에 생겼는데 그것은 뭐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을 가진 종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넷마블 이라던가 컴투스 있는데요. 이들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파노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급등이 있었죠.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 주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위메이드에서의 좀 급등이 나온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증권가의 평가는 좀 다소 냉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세븐나이츠라든지 제2의 나라 같은 이런 게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10만 원대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해당 게임들이 나오고 좀 빠르게 수익성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와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 따른 이제 반등, 기술적인 반등 부분과 또 오늘 위메이드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들이 넷마블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줬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부분에서는 좀 주가의 상승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머너즈 워라는 이런 게임 IP로 굉장히 좀 오래 게임이 지속됐던 부분인데 그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계속 하더라도 사실 수익성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고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또 FTX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코인들이 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선방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단기간의 기대감으로 조금 소폭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두 종목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성우 회장께서는 이번 P2E 게임사들이 받는 영향,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메이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네.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네. 상당한 동력을 잃었다. 심지어는 그 업계 종사자의 표현을 의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P2E 게임이 단순히 위믹스, 위메이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반 P2E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는 끝났다라는 표현을까지 하고 있고 특히 현재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의 타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P2E 게임을 주도하려고 한참 그 시작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위믹스 상폐가 생기면서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을 따지면 중앙대학교의 그 위정현 교수가 한국게임학회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P2E 게임을 정부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산업계, 학계, 정부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봅니다. 네. 예, 강성 회장님의 말씀 뭐 잘 들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MMORPG 제가 애니소프트를 같이 창업했고 리니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람으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P2E 게임들의 우리나라 P2E 게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P2E 게임들이 단순히 게임과 코인의 물리적인 결합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포섭이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넥슨이나 NC소프트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했고 기술적으로도 그러한 것에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오히려 기다려줘야 되고 MMORPG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임이고 또한 MMORPG가 바로 P2E를 실현한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미 많은 게임 아이템들이 거래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위믹스라든가 이런 하나에 매몰되어서 시장에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위믹스가 돼야만 된다든지 이것은 그 억지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비즈니스 모델 또는 좋은 것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형성되고 유통은 그게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저는 엑스 인피니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니지 또는 MMORPG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반영했어요. 비즈니스 모델로.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인 기축통화 AXC, AXX 통화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할 때 현금 대신에 이것을 사야만이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유통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엑시라는 것은 바로 게임 아이템과 같습니다. 그 게임 아이템 속에서 바로 우리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고 이런 모델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게임, 이 엑시 속에. 그리고 또한 이 게임을 하면서 성과를 얻는 SLP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특정한 어떤 게임에서의 성과를 수행했을 때 아이템을 보통 받았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템을. 대신에 SLP라는 코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의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가 글로벌하게도 P2E 게임의 현재까지는 가장 유효한 모델이라고 인정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가진 MMORPG가 가진 그 깊이와 넓이는 대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NC소프트나 넥슨에 의해서 이러한 P2E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좋은 스타트업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냥 억지로 게임과 코인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태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게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로 비관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투자 관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재강 의장께서 대답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기다려라. 네.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기다림의 미학이 P2E 코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성우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 세계 유통 중인 코인이 10,000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 90% 정도는 프로젝트가 신통치 않고 또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토큰의 투자자들인 경우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토큰의 프로젝트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투자에 대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연자분들과 함께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리고 주식시장 분위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디지털자산 사업자연합회 강성우 회장이었고요. 또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코인나우도 방송 내용 꽉 차고 다시 코인 시장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똑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